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을 요청한 적도 없고 차기 지도자 선출에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번 전쟁이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은 더욱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한편 이라크 내 이란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본토 지상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하메네이의 차남이었죠. 모즈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이미 지금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든 죽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까지 한 상황인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선출 과정에 처음부터 이제 개입을 많이 했었지요.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선출 이 과정에 폭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측에서 희망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예요. 거의 모스타파로 지금 현재 정해지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모스타파 하메네이로 그대로 굳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발표 이후에 미국은 또다시 그 상황에서 또 새로운 옵션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유동적인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이란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뭔가 이 전쟁을 시작한, 그러니까 공습을 시작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레짐 체인지,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신정 체제에서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핵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저하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목표를 점차 줄여 나가는데 국방장관이나 또는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핵 능력 그리고 핵 능력을 보좌하는 미사일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 분쇄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보다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온건파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파도 거기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옵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또 언급도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예.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된 다음에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부통령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반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측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정도의 그 온건파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상 매우 어렵고 조금 있다가 이란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목표 조정을
또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최근에 또 나온 발언을 보면은 어떤 이런 변화의 상당 부분은 이란 국민의 손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란 국민에게 향하는 메시지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레짐 체인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현 정부가 현 이란 정권이 국민들의 반응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란의 정책을 완화시킬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이란 내에서 소요가 굉장히 예.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경제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 측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요,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이란 국민들의 반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언가를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데 문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12월 달부터 했던 그 소요가 전국에 다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강경 진압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상당히 소요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의 국민적인 여론도 양분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그 저항이 있었는 반면에 여전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막강한 권한을 유지를 하고 그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현상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제 시위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혁명 수비대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하고 서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파가 훨씬 더 유리하게 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쿠르드족의 등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뭐 가기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사님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 쿠르드족이 약 예. 4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 거대한 인구를 가지는 민족이 아직까지 독립국가를 창설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연유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 명 중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산악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에 가장 많은 민병대가 있습니다. 한 15만 정도 되고 또 터키 지역에 한 1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역에는 수천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 이란 정부의 이 상당한 견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경을 넘으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공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대부분이 아마 이란 쪽에서 넘어가는 쿠르드 민병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라크 쪽에 있는 이 민병대가 여기에 합세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백악관에서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지도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장 지원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그 분위기와 반응이랄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렇다면 실제적인 지원들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워 아주 조용하게 뒤쪽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쿠르드족이 독립을 한다 아닌 자치를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투르키예 모두가 이 정부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4천만의 인구가 국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자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안보적인 위협이 있을 거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투르키예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라크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걸 섣불리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비밀리에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밀리에 지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크루드족이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예. 벌써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1990년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2003년 네. 이런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작전에서 쿠르드족이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쿠르드족의 경우에 6.25 전쟁 때 이 쿠르드족이 참전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당시에 이제 투르키예가 한국전에 참전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인구의 한 20% 가까이가 지금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르키예, 당시엔 터키지요. 터키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투르크족으로서는 쿠르드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지위를 좀 향상시켜 보겠다, 자치를 하겠다, 또는 국가를 수립을 하겠다 이런 이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2005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습니다. 바로 아르빌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쿠르디스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고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터키고요. 트르키예고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요. 예. 그래서 이라크의 그 쿠르디스탄의 자치정부 사람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르빌에 있는 자유투 부대의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바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구나. 그 열망이 대단히 강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 분쟁 속에서 그 쿠르드족들이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들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쿠르드족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미국이 쿠르드족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로서도 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여러 나라하고 이제 적대 관계 있지만 내놓고 이게 우리가 쿠르드족을 지원을 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미국 쪽에서 하든 이스라엘 쪽에서 하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엄밀한 작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비리에 진행을 해야 할 만큼 어쩌면은 이 쿠르드족의 투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공습을 뭔가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다라고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도 생각을 한다는 거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할 수 없는 국내적인 예. 이제 사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전체의 정세를 어느 정도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야 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쿠르드 민병대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회 혼란, 그 시위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기억하시겠죠? 몇 해 전에 아미니라고 그 이란 여성 한 사람이 히잡을 잘못 썼다고 해서 예.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입니다. 그처럼 이 쿠르드족은 이 상당한 지금 현재 저항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전세를 완전히 뒤엎을 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이란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 또 쿠르드족의 투입까지 굉장히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금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단계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단계가 하메네이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100시간 작전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를 하고 마지막 이제 3단계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 바시즘 인병대 등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까지가 3단계였는데 3단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은 한 80%, 60%의 그 전력을 분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핵 능력을 이번 기회에 분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미사일 공격 체제를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목표를 일단 달성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단계, 2단계의 목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3단계 목표까지 과연 미국이 끝까지 추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란의 전략을 좀 보면은 이란은 그러니까 여러 분석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걸 좀 최대한 끌고 가겠다, 장기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장기화를 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으세요? 미국 국내 정치의 여론 그리고 전 세계의 여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전 세계가 그냥 받고 있으니까요. 예. 그 두 가지를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란이 얼마만큼 더 버티고 얼마만큼 더 소모전에 계속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어쨌든 버텨야 가능한 거니까요. 네, 이란이 지금 버틸 수 있는 무기는 미사일과 드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군력, 공군력은 이미 다 분쇄되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80%, 60% 이렇게 분쇄를 했다 하지만은 나머지 능력을 계속해서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란의 이 고성능 미사일 무기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 사용을 한다면은 네. 가장 노리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그것을 핀포인트해서 이스라엘 공군과 미 공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 이 드론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쪽으로서도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미국 쪽은 마찬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4, 5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국내 정치의 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4, 5주를 설정을 했다 할지라도 일찍 끝낼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2단계 작전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미국도 이 빨리 전쟁을 종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의 전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도 빠르게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 이 구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란이 지금 걸프국들,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했는데 중동 내에 있는 경제 인프라를 모두 초토화하겠다. 결국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도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방공망,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겹겹이 팔중으로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은 누가 있는 것이냐? 이란 바로 앞에 있는 그 걸프 6개국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에 대한 공격도 했었지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투르키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제르바이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 1,000km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은 종교로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은 가급적이면은 적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하고도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을 함으로써 상당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류를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 주변국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을 받고 나서 네. 금방 이 걸프국, 그러니까 GCC라고 하는데요. 걸프 협력 이사입니다. 이 기구에서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바로 이란에 대한 강경한 이제 메시지를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지금 UAE 측에서는 또 저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민간 시설,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 AI 데이터 센터, 여기도 지금 현재 공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현재 이 GCC 국가들도 매우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6개국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도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란과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네. 이란 역시도 이 봉쇄로 인해서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란이 이같이 봉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의 전황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이란으로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비밀리에 수출하는 이 석유, 바로 그 수출로도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쇄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 선박들, 유조선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이 호위를 해서 가게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군과 해군력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경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과 드론의 보관하고 있는 이것들이 소진이 된다는 이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대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미국도 이란도 뭐 현실적인 뭐 여건상 또 국내 여론을 봐서도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게 누구에게도 좀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뭔가 협상이 진행이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 물밑에서 지금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이란 정보 당국에서 우리한테 접촉을 해 왔었다라고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 국가안보 회의 사무총장인 라리 자니도 부인을 했고 어제 아락치 외교장관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접촉은 사실상 지금 정보 당국 간에 정보 이 팀 간에 엄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란 국민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중재하는 국가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중국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중동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이번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외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곧 방중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가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나서는 경우에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그것을 반길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사정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양회 지금 회의가 지금 개막됐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4.5에서 5%, 그러니까 5%보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국하고의 경제적인 갈등인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이 기회가 매우 중요한 그렇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동 문제,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건설적으로 개입을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종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마가 세력 일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것 같으세요? 네, 예초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왜 개입을 했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27%만 그것을 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나섰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과 미국 입장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 이스라엘로서는 현재 이란의 핵 무장이 자기들의 안보 생존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핵 시설, 핵 능력을 분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 그 설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먹혀 들어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 당연히 이제 반대 여론이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했고 우리도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세 문제, 대법원 판결 문제, 그리고 앱스타인 문제, 그리고 이 이민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노원 국토안보 예, 예. 장관이 지금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현재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상을 하게 되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뭐 중국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든 했을 때 결국에 핵 문제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란은 이 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앞으로 좀 가져갈 것 같으세요? 이란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몇 %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3%다 2015년에 핵 협정을 할 때는 3.67%입니다. 그 3.67%는 뭐냐 하면은 평화적인 목적,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농축을 더 하면은 농축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원심 분리기로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로 가고 20%로 가면은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연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더해서 60%, 90%로 가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3%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거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10년 이후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란 측의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5년에 핵협정을 파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때는 설정한 기간이 2030년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능력까지 시설까지 다 파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제 생각은 네. 지금 현재 집중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건데 지금 얘기가 아직까지 큰 것은 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통해서 완전한 시설을 분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1단계 이 작업이 끝나는 목표가 성취가 된다면은 저는 이제 종전의 수순으로 들어갈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